오늘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 부모님이니까 문제 없을 텐데 갑자기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예상도 못해서 깜짝 놀라 올 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장례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 아버지가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별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떠났습니다. 제 친척들이 이미 빌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네털리이고 저는 33세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 내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스틴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현재 내 경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급도 적당하고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작년에 아빠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상태가 더 심해져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아팠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버지가 더 아파지는 걸 보면서 절망했어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병에 대해 뭐라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남편이 보러 가면 남편이 계속 아빠 건강에 대해 물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나보다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항상 노력하는 유치한 행동을 했다. 나랑 경쟁하고 나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아빠가 아빠 걱정하지 말고 부부로서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을 때 아빠를 방문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결혼 초부터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에게서 많은 사랑을 느꼈고 우리는 함께 행복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병에 대한 그의 무감각한 말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화를 알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독립한 후 재택근무를 할 예정인데 주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작은 사무실을 빌려 병원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모든 허드렛 일을 맡기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를 돌보며 일을 해야 했고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청소하지 않은 설거지로 엉망진창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기 전까지 장례 준비로 바쁘기 전에 아버지와 상의한 대로 이미 집을 팔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남편이 도와주는 것보다 전화나 사라지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스틴 특히 지금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에게 애원했지만 남편은 제 남편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면서 업무 전화가 왔다며 무시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멀고 무관심했던 그의 태도는 바뀌었고 그는 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고 장례식 날 그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웃음과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나를 더욱 슬프고 고립시켰습니다.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더욱 외로워요. 남편이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농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특히 나를 잃은 뒤에 그런 제안을 하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 아파트에 남는 방이 하나도 없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파트가 이미 그의 작업 재료로 사용되는 방 하나로 가득 찼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빌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빌라에는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남편은 내 감정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고 부모님이 이미 이사할 계획을 세웠던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이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아버지의 질병과 잦은 방문 때문에 집을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는 아버지의 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아버지도 힘들었다고 냉정하게 불평했다. 아버지에 대한 공감 부족 그리고 나는 깊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 투병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으셨는지 생각이 났고 그 순간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보다 빌라를 얻는데 더 집중했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은 부모님을 빌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슬픔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필수품을 챙겨 남편에게 나중에 나머지를 사러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말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겉보기에 시댁 식구들이 빌라로 이사하는 모습이 괴로웠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욕망이 나의 특별한 장소를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묵묵히 거부하면서 따라갔다. 비록 엄밀히 말하면 별장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이 보통 생활을 하는 평범한 동네에 있는 바닷가의 평범한 집이지만 편리하게도 가까운 곳에 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 도심과 그 땅이 소중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을 때와 기차에서 잠이 든 후 아버지가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가시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익숙한 풍경의 씁쓸한 추억이 되살아나는 빌라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남편이 이사 계획도 말하지 않고 몰래 열쇠를 준 것 같아 의심스러웠다. 빌라 안에서는 누구도 모르게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곳에서의 미래 생활에 대해 들떠 있었고 아버지가 선택한 견고한 가구에 감탄했습니다. 약간 다른 유럽 스타일을 가졌지만 어머니의 취향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가 얼마나 완벽했고 우리의 야영 아파트 대신 지금 그곳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칭찬하면서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빌라를 남편이 함께한 호화로운 집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건배하며 웃는 무신경한 댓글들 간식을 준비하며 깊은 한숨을 쉬며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서 소중한 추억을 함께한 남편과 시댁의 추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변색되는 것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속으로만 견디며 밤을 지새웠으나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의 큰 비명소리에 빌라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소란의 원인을 찾으려고 잠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누워서 괴로워하며 발을 붙잡고 있었다. 내 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남편은 확연히 헐떡거렸다.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바닥이 괜찮아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매끄럽고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이 깨끗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바닥의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을 밟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당황하여 그 부분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미끄러진 발로 다른 색깔의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뭐야? 마루판은 밟으면 맑은 소리가 나고 살짝 가라앉았는데 발을 드는 순간 찰칵 소리가 나고 누가 무의식적으로 밟으면 바닥이 무너진 줄 알았을 텐데 바닥이 가라앉는 걸 보면 좀 함정 같아 잠깐 위험해.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 설명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걱정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치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나? 기계 저택이나 트릭하우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특징인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닌자의 열렬한 팬이셨고 이 충전재는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고 어렸을 때 온갖 영리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집에서 메커니즘을 조정하거나 새 메커니즘을 추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빌라 곳곳에 함정과 영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선반 특정 방식으로만 열리는 문을 밟을 때 떨어지는 마루판을 만지면 안 됩니다. 숨겨진 문 그리고 비밀의 방조차도 이 빌라는 아버지의 꿈에 대한 증거이며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함정을 작동하는 방법을 방문하고 배우는 동안 수년에 걸쳐 개발된 독창성이 있습니다. 모든 함정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편과 집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낯설은 법들 이 빌라에 사는 것이 힘들 거라고 경고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고도 말했어요. 아버지의 닌자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니 놀랍네요. 남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파트 임대가 이미 취소되었고 갈 곳이 없자 시부모님도 이 폭로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실수로 또 다른 덫을 작동시켜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낄낄 웃었다. 내 말투는 진심보다 냉소적이었지만 그들은 눈부셨다. 빌라의 사치에 의해 내 경고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감독은 그들을 따라잡고 함정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조차 귀머거리 귀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해질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을 인정하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위해 아파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사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사 후 예상대로 며칠 쉬고 아버지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남편과 시댁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지냈고 나는 편안함과 고독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으며 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지않아 아버지의 별장은 동네의 작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빌라가 점유되었을 때 우리 주거 지역에 숨겨진 맨션이 그 빌라를 방문할 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비법으로 지역 뉴스레터에 정기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흥미로운 비법에 이끌려 빌라를 둘러보는 낯선 사람들과 빌라를 활기 넘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는 현지 아이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뉴스레터에 빌라와 예전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해 주셨지만 우리 가족의 집이 팔렸고 그 전화번호가 비활성화된 이후로 모든 문의가 빌라 번호로 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덕분에 저는 전화를 받지 않은 외국인 방문객의 전화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못하는데 남편과 시댁은 외국어를 전혀 못 알아듣고 항상 함정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예상치 못한 손님에 압도당하고 모르는 언어로 전화를 받느라 지쳤습니다. 잠도 못 자고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이 아파트에 함께 사는 걸까요? 아버지가 빌라를 물려받기를 바랐지만 차를 제공하는 대신 단 이틀 만에 빌라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도 찍혀 있어서 이제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이해한다면 조용히 나가주세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예민하게 행동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남편은 저와 의논도 설명도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가사일도 저와 분담한 적이 없어서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고 제 감정에 무관심한 듯 이기적이고 은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 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어. 계속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은 나를 사랑했었지. 그렇지. 남편의 평소 무지함으로 가득한 질문이 날 웃게 만들었어. 당신은 내가 나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과 그가 돌아가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고 그들 중 3명을 아파트에서 쫓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이곳은 내 아파트입니다. 남편이 떠나면 당신이 신경 쓰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들은 하지만 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나탈리 휴가를 원하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조용히 기억하세요. 저를 설득하기 전에 이미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남편이나 시댁 모두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빌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후 저축한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값싼 저품질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전 아파트가 더 좋았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시댁에서 자주 반복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주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 직장을 거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을 하고 오래가지 못하다 결국 이사갈 때마다 연금이 고갈되어 끊임없는 말다툼과 가족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의 벽이 얇아서 매일의 다툼이 쉽게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소음 민원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반응해 이웃들에게 미움을 사고 남편은 재택근무를 즐기던 터라 조만간 새 살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전용 작업 공간의 사치를 제공하지 않음 그의 명성과 매출이 타격을 입음 이제 심야 편의점 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시댁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빈번한 논쟁에서 아들이 자신의 결정을 통제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종종 빌라의 함정을 비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책임감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나 이제 그녀는 중요한 일을 비밀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들은 항상 별장을 물려주고 싶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이혼 후 아버지의 죽음과 이 모든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디자이너로서 내 경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닌자 요소를 통합한 디자인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인기를 공유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던 어느 날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닌자 요소를 가미한 아시아적 감각으로 포장을 디자인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작업이 아버지의 소중한 추억을 기리는 작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기회를 통해 내 경력이 발전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무덤에서 즐거운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계 하우스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로 보존하면서 투어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조정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어린이 모두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곧 이 집은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꼭 필요한 수입을 얻었으며 추가로 집에 대한 온라인 기사가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닌자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을 공유한 노인들을 포함하여 저는 이 마법의 장소를 앞으로도 수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계집은 여전히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로 남아있으며 특히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전설적인 기계집입니다. 낙관주의와 희망.